안녕하십니까, 헤이오션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주제로 조선업이 아닌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헤이오션에서도 롯데그룹의 유동성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 원인이 롯데케미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영상을 보시면 그 석유화학 산업이 2020년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도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면밀하게 설명드린 점이 있습니다. 위 전경은 여천 NCC 석유화학단지 모습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공정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석유화학 같은 대규모 장치 산업은 원가에서 원재료 비용을 제외하면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주로 감가상각비가 되는데 생산을 하면 할수록 현금 흐름에서 손해를 보는 캐시 마진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의 가동 여부를 떠나서 감가상각비는 회계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사이클 다운턴에서도 효율성이 높은 설비 위주로 공장을 가동하면 회계상 손실은 줄일 수 있고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죠. 정부에서 구조조정 대책을 이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8월 중으로 이야기하기로 했고요. 산업의 구조 재편을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교통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기업에 맡겨놨더니 안 되더라. 지금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각종 금융 자금 세제 등의 지원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화학산업협회가 보스턴 컨설팅을 통해 진행한 컨설팅 용역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영업손익과 재무 상황을 고려했을 때 3년 뒤에는 기업의 절반이 지속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시다시피 이런 협회들이 컨설팅에 맡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부가 칼을 빼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뢰도 정부에서 시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시장 폭탄이 된 여천 NCC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여천 NCC 가동률이 올 상반기에 59%까지 급락을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캐시 마진이 결국 마이너스 찍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제품 판매 단가와 투입 원재료 차이, 이 부분을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스프레드가 줄어서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현금을 잃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장을 가동하지 않거나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산만 하는 게 현재 유동성을 보존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모든 변수들을 다 따져보고 회사 재무팀이 여러 가지 가동 계획을 지원했을 때도 불구하고 여천 NCC에서 뭐라 했습니까? 3천억 긴급 요청을 한 거는 그만큼 기초 소재 시황이 안 좋다라는 반증이죠. 여천 NCC가 뭐냐 하면은 여수 가다 보면은 여천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여천 지역에 한화랑 DL케미칼이 94년도에 합작 나프타 분해 시설을 통합해서 설립한 회사죠. 그래서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 3위 기업이에요. 에틸렌은 각종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로 석유화학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죠. 그동안 연간 3천억에서 1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2020년대부터는 중국이 아주 그냥 대놓고 공급하고 또 사우디나 중동에서도 자기네들의 에틸렌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스프레드. 이제 한국은 이제 원재료를 떼와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이제 팔다 보니까 가공에 대한 마진이 또 붙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직접 에틸렌 뽑아가지고 바로바로 공급을 해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고요. 중국이 이렇게 경쟁에 들어오는 대규모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잠식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2년부터 24년까지 3년 연속 적자이고 올해도 적자 폭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금 언론은 중국의 매우 공격적인 설비 증설과 사우디 아람코의 수직 개발을 통한 화학산업 확대 이런 부분들 석유화학 초장기 다운턴 두 가지 원인을 꼽지만 저는 이 중국 애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100%라 보셔도 됩니다. 중국 애들은요, 그 CCP, 이 공산당 애들은요, 산업이나 그 나라 정치 이런 정권들을 말살을 할 때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인민들의 민간의 국민들의 수익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정부가 하라면 하는 겁니다. 사우디 신규 거대 규모 통합 설비, 울산에는 SOL 샤인 프로젝트 등이 있죠. 그런 것들이 기존 설비보다 효율성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중국 국영 석유화학 회사인 시노팩조차도 지금 완전 적자입니다. 한 2,500억 정도 적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통합 설비가 갖는 효율성 이점이 낮은 반면에 또 에틸렌 스프레드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화랑 DL그룹이 여천 NCC 자금 지원을 놓고 폭로전을 이어가다가 또 문매를 맞았죠. 문매 맞고 DL케미칼이 1,500억 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여천 NCC 단기 순이익이나 배당금 연말 현금을 보면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연간 몇 조 원 하던 5조 원, 6조 원 매출을 기록하던 이런 석유화학단지에서 연말 현금이 8,200만 원 있어요. 8,200만 원. 24년도 기준. 이제 이것마저도 없고요. 그래서 3천억을 달라고 한 거죠. 지금 과정을 좀 살펴보면 6월 말 기준 여천 NCC가 보유한 단기 차입금 및 외상 거래는 약 8,954억 원이다. 하반기 중 더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및 장기 차입금은 약 2천억 원. 2026년 중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은 5,200원 규모입니다. 적자가 계속 지속 중이에요. 이거 단기적으로 업황이 돌 수가 없어요. 턴할 수가 없습니다. 1조 원 규모의 단기 차입금을 고려하고 업황 부진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랑 DL그룹의 추가 지원은 불가피한 거예요. 하나솔루션에서 돈이 나와야 되죠. 또 DL케미칼에서 돈이 나와야 되고요. 단기간 업황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부도가동성도 배제가 어렵죠. 당연히 밑빠진 독에 돈을 부어봤자 밑빠진 독은 밑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연매출 5조 6조로 했던 그런 회사예요. 지금 손실이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죠. 그리고 반기인데도 지금 이 정도 1,300억 정도 적자. 그동안 현금은 배당으로 때렸지만 투자는 차입을 해왔죠. 그래서 하나와 DL은 그간 달달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우디 아람코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에틸렌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 그렇다고 한국의 에틸렌 이 시장의 경쟁력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위기의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